남의 돈을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해야 돼요. 소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손실 볼 일도 없고. 농지 투자도 하세요? 그쵸. 농지가 보통 농지하면 이제 농지연금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한때 이슈였잖아요. 농지연금이. 누가 막 언급을 해가지고. 예. 근데 농지가 꼭 연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경지 정리된 게 있어요. 경지 정리된 거. 이 바둑판처럼 날에서 구획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 시세. 희한해요. 그 밸류맵 가보시면요. 그 근처 경매 사례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매매 사례를. 연식으로 정리해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물건도 있고 좀 갈팡질팡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준 잡아서 현장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볼 때 팁이 뭐냐면 보통 이장님들이 많이 거래를 하세요. 왜냐하면 시골에 매수인이랑 매도자가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말만으로 넘어가요. 그냥 희한하죠. 계약서를 안 써요. 그쪽은. 근데 그 내역을 이장님이 알아요. 왜냐하면 거래를 쪼아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장님한테 물건 있냐, 여기 평당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내가 농지를 낙찰받을 때 최저 가격이 평당 많이 5만 원이에요. 평당 5만 원.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저 여기 귀농하려고 하는데 혹시 밭 여기 한 300평짜리 평당 5만 원짜리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거 없다고 저 시골 가도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전마진 확 보고 만약에 그런 거 있지 싶은데 하면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유찰될 때까지. 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 농지를 내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투자자다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크게 불러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높게 받아서 자기들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들어올지언정 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항상 귀농한다는 마인드로. 땅 평수 물어볼 때도 뭐 100평, 200평 물어보면 장난인 줄 알고 대꾸 안 해줘요.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기본 300, 기본 300. 왜냐면 100평을 하든 300평을 하든 들어가는 공인비는 똑같아요. 뭐 비료, 뭐 저기 렌탈 비용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한 300평은 해야 돼요. 300평 크게는 한 800, 1000. 그래서 좀 크게 불러야 돼요. 자기 나이에 맞게. 저는 그때 한 500 부르니까 막 물건이 있다고 빨리 보러 가자고 빨리 차 타라고 이래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고 일단 시세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알았죠. 경지 정리된 농지가 전국을 다 살펴도요 몇 개 없어요.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 지분, 특히 지분이. 그래서 하루면 다 찾고 얼만큼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하루면 밸류맵이라는 거 쓰면 그거 기다렸다가 관심물건 등록해놓고 유찰 조금 적당히 되잖아요. 그리고 괜찮네 하면 현장 가보고 누가 받아가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농지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면 굶어 죽어요. 많이 없어요. 경지 정리된 게. 그럼 주로 경지가 정리된 걸 보세요? 농지는? 네. 일반 농지는 의성이 이번에 공항하는 호재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좀 떨어진 곳에다가 지분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경지 정리된 게 아니라 사과밭이 사과밭. 그 밑에 그냥 깔아두고 그건 그냥 적금식으로 그냥 넣어둔 거고 실제로 이걸 빨리 사고 팔려면 경지 정리된 걸 싸게 받는 게 중요해요. 대신 이거는 세금은 다 내야 돼요.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지를 누가 사냐 하는데 시골 분들은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세요. 땅에 대한 욕심이. 왜냐면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맨날 남의 땅에서 막 소작농. 막 쥐로 주면서 힘들게 일하고 언제 쫓아낼지 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땅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해 추수를 하고 돈이 벌면요 트랙터를 사든 땅을 사든 해요. 왜냐면 집은 다 농가주택으로 아주 저리에 사기 때문에 거의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땅을 많이 사세요. 그럼 시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아파트는 이천이나 여주 같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땅은 그치. 불티나요 거기가. 그치. 외곽의 농지면 지목 변경해서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쌀만 심을 수 있는 것도 토지를 딱 바꿔가지고 뭐 마늘이든 뭐든 심으려고 해요. 뭐 인삼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박 터지고 시골이 좀 싸요. 만약에 농지가 평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에서 4만 원에 사이 받아요. 지분 물건을. 그럼 이거 팔면 파는 것도 그 주변 분들한테 거의 일단 팔 권유를 해보고 만약에 안 하면 경매로 넣어서 팔죠. 그럼 보통 한 7만 원, 8만 원에 팔려요. 왜냐면 현금분할로 신청을 하면 지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땅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들이 사요. 심지어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이거 좀 사달라고 니 그 경매에 넣으면 내 돈 줄 테니까 좀 사달라고 낙찰받아달라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농지연금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농지가 이제 경지 정리된 것도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개 해봐야죠, 솔직히. 주로 땅을 많이 좀 입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전체 맥락을 보니까. 그쵸. 아파트만 하다가 땅을 해보니까 재밌어요. 땅이 더 재밌으니까. 네. 왜냐면 소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손실 볼 일도 없고 대신 이제 황금성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법치권에서 이제 뭐 단기 매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든 만들든 공투를 하든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전업 투자자이시잖아요. 네. 직장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렵죠. 직장인들이 이제 주말이나 쉬는 날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이 조사가 진짜 쉽지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투를 하는데 각자 분야가 있어요. 담당 분야가. 직장인분들은 소송을 하세요.
집에서 전자소송, 소장 쓰고 내용 증명 쓰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전업이나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현장 조사 다니고 그런 당 팀이 있어요. 현장팀, 소송팀, 협상팀 있어요. 그런 게. 와. 그러면 물건 서치는 다 같이 하는데 정리는 다 다른 거죠. 그럼 다 공공의 이익이죠.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기여했으니까 돈도 똑같이 나눠 먹고. 아니면 진짜 뭐 돈 많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직장인분들은 전업 하시는 분이랑 같이 공투하면서 전주 역할을 하시면 되죠. 돈 줄 테니까 니 알아서 해라. 대신 손실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금이요 아무리 많아도요 늘 부족해요. 왜냐면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는데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물건 보겠어요? 5억 6억짜리 보지? 뭐 많으면 뭐 8억 9억 보지? 그죠?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그걸 상회하는 경매 물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의 돈을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해야 돼요. 남의 돈을. 나를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투자를 할 공통 멤버를 모집하거나 혹은 내가 뭐 다르게 부수입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내 한정된 출금으로 어떻게 굴리겠다 하면요 절대 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황금성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회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아파트는 뭐 시세보다 조금 낮추면 팔리지만 토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장기로 가져가겠다는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하죠. 황금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좀 진득하게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게임이 재밌고 당장 손에 떨어지는 달콤한 수익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차라리 아파트 단타가 나아요. 그런 거. 그 공투하신 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얄궂게도 다 전업이에요. 네, 그래서 잘 만나는 거죠. 한 분은 진짜 저같이 완전 전업이고 다른 한 분은 좀 프리랜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체가 있지만 사장이라서 좀 활동이 운신의 폭이 넓으신 분. 직장인분들은 어려워요. 이게 휴가 쓰면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당장 손에 떨어지는 게 없으면은 체력이 금방 고갈나거든요. 물론 제 주변에 있긴 있어요. 휴가 쓰면서 조사하고 입찰하고 돈 버시는 분 있어요. 근데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휴가를 쓰고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물건 때문에 계속 휴가 쓰고 뭐 집에도 없고 이러면 당연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멤버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아파트 임차인 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인 것처럼 공투도 멤버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실력이 좋고 기가 막힌 사람이 딱 관제탑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물건 정리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좀 필요해요. 전국이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무조건 전국으로 해야 돼. 근데 거의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유리해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들은요 유찰이 안 되고 다 받아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토지를 받아서 건물 소지를 파는 게 아니라 토지 자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찾기가 어렵고 저 같은 스타일은 전부 다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좀 외곽. 전국에 한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때문에 서울 가본 적은 없어요. 경기도로 가도 뭐 이천 이런 데를 가지 뭐 강원도 이렇게 가지. 재건축 지분이 나와가지고 서울에 나와가지고 감정이 5천이었거든요. 그거 한 유찰되면 가볼까 했는데 신권에 누가 2억에 받아가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못하죠. 너무 막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닥에 잡히면 스타트 끊어야 돼요. 스타트 끊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트러블 잡아 나가야지 모든 완벽한 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언을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조언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죠. 공무원한테. 공무원? 네, 동성경매 집행도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법원 집행관실에 물어보니까 혹시 철거 판결을 받으셨냐 물어보길 받았다. 그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우편으로 해주면 해주겠다. 다 알려줘요. 뭐 답답할 때도 있죠.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해남의 출입문을 봐요. 출입문 물건지 하나랑 안에 집 토지가 2개가 나왔는데 이 집은 이 출입문 말고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서 안에 거까지 먹으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출입물 내가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농지증이 필요한 물건이에요. 농지증. 그러니까 이게 지목은 농지인데 불법 형질 변경됐으니까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액이고 행정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지자체에 갔어요. 이거 나 물건 받았는데 농지증 좀 발급해달라고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니까 아니 이거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네 투자 목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 맞다고 했죠. 맞으니까. 그러니까 못 해준대요. 그래서 원상복구 확인서를 쓸 테니까 1년 동안 내가 처리 못하면 내가 형사소송 받을 테니까 해달라. 이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보통 이 정도면 해주거든요. 근데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그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좀 긴 니들처럼 생겼어요. 긴 니들처럼. 그래서 이 입구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의 토지도 먹고 있었어요. 건물도. 그러면 이 먹고 있는 건물 소유주한테 건물 철거 동의사랑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해주겠어 그거를. 투자자를 위해서 자기 건물을 철거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안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리는 국무기지권으로도 행정소송에 이긴 적이 있으니까 이거 못하겠으면 알아서 해라고 왜 받았냐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철수했죠. 철수해서 법원에 갔죠. 이제 법원에. 아니 지자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말이 되냐 누가 해주겠냐고. 그런데 법원이 하는 바로 똑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적어놨으니까 우리 권한은 없다. 그리고 이 경매가 나오는 건 채권자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집행정지 신청서랑 항고장 서류만 챙겨서 나왔죠. 나올 때 이제 한마디를 했죠. 이거 내가 행정소송 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면 업무방해죄로 지자체 고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게. 큰 소리 친 거고 들고 철수를 하니까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 받아가라고. 왜 그러냐니까 뭐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권자가 그 채권 회수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빚 채무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경매를 취하를 시키고 이제 형사소송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네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받았죠 그냥. 행정소송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장애도 귀찮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큰 소리 쓸 때는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좀 말로 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강단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할 때는. 지자체에서 농지증 안 주면 어떤 사람은 뭐 들어놓는다더라고요. 그 사무실에서 들어놓고 막 가음 지르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크게 하면은 잡혀가요. 업무방해죄로 진짜로 막 따지고 들어야 돼요. 막 큰 소리로. 그 자기가 좀 아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제 소리 딱 빼가지고 행정소송 승소한 판결문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이겼다고 니 같은 투자가 한두 명인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입찰 보증금이 한 80만 원인가 이게 소액이었어요. 왜냐면 입구 조그만 평형이기 때문에 되게 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 생각하고 막 했던 거지 막 몇 억짜리 보증금 몇 천만 원 걸려있으면 좀 힘들죠 하기. 겁나죠. 그 돈으로 다른 물건 할 것도 많은데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좀 베팅도 잘해야 돼. 베팅도. 법정지상권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점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해보시면 이 성립 여부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공부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움직이는 게. 움직이고 현장에서 물어보고 파악하는 게 진짜 핵심이니까 혹시 이때까지 법정지상권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경쟁자를 늘리는 거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할 거라서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하다가 막히는 게 있거나 하면 뭐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100% 완벽하게 답은 못 드려도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장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경쟁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저희는 또 카메라 끄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해요. 공개 촬영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